그래서 너네가 지금 수투를 배우고 있거나 또는 배웠거나 한 상황이다. 그쵸? 그래가지고 요 녀석과 사실 흐름이 완전히 똑같아. 수투에는 뭐가 있다? 함수의 극한이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에는 뭐가 있다? 처음에 일단 수열의 극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열이다 보니까 뭔가 독특한 급수가 들어오는데 얘도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랑 연속이야. 똑같아. 그러고 나면은 이제 수투로 넘어가면은 연속이 바로 나와요. 미적분에도 연속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해본 사람들은 알지. 연속이 그렇게 메인 테마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함수의 극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워요. 물론 극한하고 미분하고 극한하고 미분하고 극한하고 미분하고 순서기는 한데 극한만 몰아주면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극한이야. 결국 공식 위주지 이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워요. 자, 는 뭐가 나오죠? 미분 계수와 도함수가 나오면서 그때 미분 공식이 등장한다, 그치? 요 녀석과 사실은 연결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서 계속 해주는 얘기가 여기서 배웠던 공식을 벗어나는 녀석은 없어.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몇 가지 공식이 추가될 뿐. 그러고 나면 수투로 넘어오면 다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도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에 정적분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도 정적분이 있고요. 여기에 정적분의 활용 넓이가 나오면은 여기에는 넓이와 함께 부피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후 과정은 있잖아. 흐름이 완전히 동일하고 대신에 함수만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미적분 파트 여기를 공부해 보다 보면 있잖아. 공식은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치고 여기에 흐름은 수투에서 배웠다 그치. 그러면 개념 설명 끝. 자, 바로 문제 풀어볼까? 도함수 활용 3개. 부정적분. 자, 우리 이때 배웠다 그치. 그러면 이 공식을 거꾸로 외우기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고 바로 문제 풀기 시작을 해요. 정적분과 넓이도 완전히 똑같거든. 그래서 사실 너희가 여기만 할 줄 알고 여기만 완벽하게 해두면은 얘네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파트라서 내가 여기는 일부러 특강에서 뺐어. 물론 시간이 없어서 빼기는 했겠지. 원래 시간이 충분한 겨울방학이라면은 내가 얘도 같이 다뤘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너희들이 지금 요것만 제대로 공부해 나가도 혼자 공부할 수 있고 겨울방학 때 너희들이 정규 수업에서 다시 한번 해보다 보면은 똑같은 흐름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서 말 그대로 미적분이라서 다른 파트 여기만 이제 메인 테마로 잡은 게 요번 방학 특강이라 보시면 돼요. 6회분 만에 얘네들을 전부 다 종료한다고 보시면 돼. 알았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동일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위주로만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수열의 극한 첫 수업 시작합니다.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올 건데 너네가 알고 있는 수열에서부터 얘기를 해보자. 수열이 뭐야? 수학 1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수열에서는 항상 뭘 구했었다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항을 가지고 먼저 배워서 풀었던 등차도 있고 등비도 있는가 하면 점화식 파트 수학적 귀납법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점화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가 보자라는 것도 있었어. 어쨌든 일반항을 배워왔었지. 혹시 그거까지는 기억나죠? 그 일반항 수열이랑 사실은 같은 놈이 있어요. 수열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가보면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3.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 배운 적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2n 플러스 3의 식을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전에 중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뭔가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알 수 있나 없나? 몇 차 함수? 1차 함수. 수열은요 결국 함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의역이 어느 범위? 자연수인 그런 함수거든요. 그러면 수열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극한을 배워보자 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함수의 극한을 배워보자랑 사실은 같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열의 극한이 뒤로 넘어갔지. 미적분 파트로.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이 원래 함수의 극한보다 더 앞에 있었어요. 왜? 정의역의 범위가 한정적인 범위니까 더 좁은 범위의 함수란 얘기거든.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 2009 개정에서는 있잖아. 어떤 순서로 배웠었냐면 그때 당시에 수투 아니지. 미적분이지. 아니지. 수투 맞나? 수투 맞다. 그 시절에 수투에서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미적분 1이다. 쏘리. 미적분 1이라는 과목에서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해요. 급수를 잠깐 다룬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함수의 극한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하는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보다 지금 하는 수열의 극한이 훨씬 더 쉬운 파트입니다. 알았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아직까지 필기할 거 전혀 없어요.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에는요, 크게 세 종류의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가 어디로 갈 때? 음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해서 세 가지 함수의 극한을 배웁니다. 맞죠? 근데 얘는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옵니다.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 파트에서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x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으니? n으로 바뀌었으니 n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무한대로 가는 녀석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우리는 수열이 범위고 수열은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나오니까 음수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두 번째, n을 3으로 보낸다, a로 보낸다와 같은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함수의 극한에서는 x는 a 주변에도 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어디를 향해 궁극적으로 다가가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 A로 다가가는 동안의 함수값 Y좌표는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정의역이 자연수만 다뤄져 있는 함수는 n이 A, 3이라고 칠게. 3이라는 놈 주변에 있다 없다? 뭐밖에 없어? 2일 때밖에 없고 4일 때밖에 없어서 굳이 함수처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수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끝입니다. 3을 향해 다가간다는 게 있다 없다? 도중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A를 향해 3을 향해 다가간다는 것도 없을 뿐. 그러면 우리가 수투 때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는 누구? 무한대로 갑니다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수투에서 배웠던 거 하나 하고 가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분의 1은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역시 0으로 갑니다. 똑같아요. 이게 답니다. 알았음? 대신에 그 중에 이제 수열,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독특한 수열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것밖에 없고 완전히 동일해질 거예요. 알았음? 이해됐음? 그러면서 우리 수투 때 배웠던 함수의 극한과 완전히 똑같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수열의 극한도 우리가 만약에 수투를 배운 지 조금 된 상황, 겨울 방학이면은 아마 정규 수업 때 하시는 쌤들은 전부 다 되게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 거야. 왜냐면 수투를 이제 막 적분 최근에 하다가 왔을 거 아니야. 기본 겨울 방학이 되면. 그러다 보니 극한이 또 가물가물해질 거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 기초적인 내용 나는 방금 요거 2개 풀어본 거에서 끝낼게요. 함수의 극한의 제일 기초적인 문제는 뭐부터 하고 끝내?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구해보자가 제일 기초 유형이고 마플 시너지 이런 거 보면 유형 1, 2번이죠. 수열도 똑같아요. 이 수열을 함수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녀석은 그려서 확인해보자가 제일 기초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수투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녀석은 뺀다고. 알았음? 그러나면은 이제 계산형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기본
성질. 자,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알파로 가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베타로 간다고 쳐볼게. 그때 첫 번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수열 an에다가 k배를 해요. 자, 그러면 정음씨 얘는 얼마가 되겠죠? k알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만든 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갈게요? 알파 빼기 베타.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끼리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 곱하기. 맞죠? 곱한 녀석 알파 베타라고 하겠지. 네 번째, 두 개의 수열을 가지고 나눈 수열. 얘는 어디로 가겠지? 베타분 알파로 가겠지. 대신에 나누기는 하나 조심하자고 극한에서도 했었죠. 뭐요? 단 bn이라는 수열은 0을 가지면 안 되고, 두 번째, 베타 값도 0이 안 될 때 성립합니다. 자, 이 녀석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했던 녀석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왜? 수열도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한정적인 범위에서의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알았죠? 오히려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의 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서 함수의 극한이 만족하는 모든 성질들 중에 수열의 극한이 안 가지는 녀석들도 있겠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모든 성질들은 함수의 극한에서 다 배워온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얘들아? 성훈씨, 최근에 영상을 봤다면 너 거기서 내가 강조하는 거 하나 있었을걸?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물론 얘도 중요해요. 근데 얘 말고. 정음씨. 아니요? 다현씨. 까먹었나요? 자,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사실 뭐를 안 보는 거냐면 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렴하는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너희들이 보통 얘를 안 보고 풀어버리는 거. 그래서 참거짓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얘는 나왔다고 하면 참거짓 문제일 거예요. 계산형은 너무 쉽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너희들이 풀어버리는 보기. 자, 어떤 거? 기억. 리미트 an-bn이 극한이 0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kan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수렴한다. 참여하고 있자. 여기서 너희들이 이 녀석을 뭐라고 읽어버리는 거지?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의 극한이 같다라고 읽어버리는 거. 뺀 수열은 0입니다. 둘 다 수렴하나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근데 수렴하지 않는지 수렴하는지 모르는 리미트 an에 k배를 한다 그래서 극한값이 수렴할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an과 bn이 수렴할 때란 말이 없지. 빼서 0이다 라는 거는 뺀 수열은 0으로 가겠지. 하지만 an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bn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뺀 놈은 0으로 가지만 뭔 말할? 형씨 표정이 이상한데? 자, 봐.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빼기니까 리미트 an 마이너스 리미트 bn이라고 해서 둘이 뭐다? 빼서 0이다. 그 말은 이항을 시켜주면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합쳐진 거를 뜯는 것조차 원래 언제? 수렴할 때 성립하는 거라서 an과 bn이 수렴한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런 녀석으로 넘어가는 거 조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또 배운 거 어떤 거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요거 수렴하는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의 기본 성질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배웠었는지 아무거나 막 떠오르는 거 생각해봐.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던 거. 대소관계. 그 전에 또 한 거 있을 텐데. 골. 골. 맞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아, 0분의 0꼴. 그 녀석들 그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에 몇 개는 뺀 채로 나올 거야. 그 몇 개 뺀 거는 그냥 수열의 극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빼는 거고 성립하지 않아서 뺀 게 아니에요. 알았음? 예를 들어서 n이 a로 갈 때 0분의 0꼴 이런 거 있다 없다? 여기서는 없어요. 왜? n이 a로 갈 리가 없거든. 우리는 무조건 무한대로만 갈 거거든. 알았음? 어쨌든 그래서 수투 때 역시 했던 거니까 너희는 뭐라고 배웠니? 조선생방 그냥 꼴? 어? 너 조선생방 아니야? 아 그래?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있어? 아 그래? 정규반 안 듣고 있어? 아 그렇구나. 아무튼 알겠어요. 너 뭐 하다 말했지 그러면? 자 어쨌든 가자. 그러면은 요걸로 설명해야겠네. 자 an 플러스 bn에 대한 극한꼴. 두 번째 리미트 그 다음 뭐 있냐? 곱하기 bn꼴.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an 나누기 bn꼴. 역시 함수의 극한에서 다 했던 녀석이니까 그대로 갈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형태 어떤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얘는 극한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뭔가 식변형을 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만들어지는 꼴은 무한대 곱하기 0꼴.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가지는 뭐예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와 0분의 0에 대한 녀석. 이 네 녀석은 뭐다? 꼴 변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으로 계속 간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다현씨? 그렇지.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 중 하나 혹은 둘 다 반드시 뭘 가지고 있냐면 루트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서 유리화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그 형태가 항상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0으로 가는 녀석이 어디로 갈 거다? 분수 빼기 분수꼴을 띄고 있을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뭘 해달라고? 통분을 해주세요 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알았죠? 문제의 형태를 보면 딱 티가 나는 몇 가지. 근데 통분을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통분을 했는데 무한대가 루트가 보일 거야. 그래서 유리화를 함께 해줘야 되는 녀석들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예요. 얘를 푸세요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나? 정음이 수투 그럼 지금 혼자 공부 중?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라고 하든. 분 뭐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고 했을까요? 성훈이도 기억나?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근데 그 녀석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어. 그래서 허수령이라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을 거고 문제 해설지도 이렇게 풀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푸는 방식은 다르다 그랬는데 혹시 정리 아니야? 뭐? 그렇지 정확하구만. 똑똑하구만.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비예요. 분모든 분자든 상관없이. 요거는 근데 사실은 서술에 쓰면 안 되는데 미적분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어차피 수투 거라서. 알았죠? 그냥 답만 바로 쓰면 되거든. 마지막에 0분의 0꼴은 뭐 하라고 배웠었어? 결국 인수분해죠 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 나면 0으로 가는 인수들이 보이겠지. 그 녀석을 뭐예요? 약분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인수분해 하기 전에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함.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이 녀석 중에 좀 바뀌거나 더 추가된 녀석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안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있는 거지. 마지막 거 같은 거. 0분의 0꼴. 알았음? 오케이? 더 이상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바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미적분 공부를 해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전부 다 언제 배웠어? 우리 수투 때 배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녀석들이 많을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 뭐 수열, 발산이 뭐고 수렴이 뭔지조차 다들 수학 2에서 했기 때문에 패스할 거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가보냐면 너희들 2페이지 가보면 보기 1번 있죠?
다음 수열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보기 1번. 다음 수열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1, 2번 잠깐만 풀어볼래요? 이거 지우고 나도 화면 좀 킬게.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그냥 수투 때 다 한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내가 뭐 좀 독특한 녀석이랄까? 뭐랄까? 미적분이라서 좀 달라지는 녀석을 몇 개 가지고 오는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될 거예요. 오늘 말고 수요일 날. 뭐 빠르면 오늘 할 수도 있고. 자, 둘 다 풀었죠? 수투 때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수1에서부터 이어지던 뭐기 때문에? 수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함수 fx는 항상 뭘 줬어? 그래프를 주거나 함수식 fx식을 줬지. 근데 지금은 수열이잖아. 우리 수1에서 해오던 게 뭐야? 일반항 구하기. 나열되어 있는 수를 보면서 규칙성 찾아주세요. 그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n번째 항을 나타내세요. 그게 수1에서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였지. 그 녀석이 계속 같이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뭐 해주세요? 일반항 구하기. 물론 지금은 너무 기초다 보니 일반항을 쳤지. 리미트 n이 어디로 간다? 무한으로 갑니다. n분의 1의 극한은 당연히 뭐겠어요? 0인 거는 패스해도 되겠죠. 두 번째 얘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1번항, n번째 항, 뭐가 들어가 있어? 1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n승. 자, 얘는요, 얘의 리미트는 어디로 갈까, 얘들아? 2분의 1을 무 한 번 곱해봐봐. 그럼 2분의 1이 됐다가, 4분의 1이 됐다가,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하다 보면 점점점 어디로 가겠다? 무한대분의 1꼴, 즉 0으로 가겠지. 그러면 답은 뭐예요? 1 플러스 0, 1. 자, 모르겠는 사람. 전혀 없죠? 함수 극한보다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언제 배우는 다다음 시간쯤 배우는 지수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등비수열의 극한이 약간 지수함수의 극한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투랑 똑같다라는 건 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자, 몇 번으로 가보냐면 4페이지에 보기 2번 문제 역시 풀어보세요. 5초, 10초 만에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보기 2번. 자, 첫 번째. 일반항 구했나요? AN 어떻게 돼요? 1번. N의 제곱 플러스 N. 거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를 붙여보세요. 자, 가자. N제곱 어디로 가요? 무한대. N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물론 뒤에 거는 고민할 필요 있음 없음? 없죠? 얘가 훨씬 더 차수가 높아서 얘가 극한을 지배한다, 그치? 그래서 얘에 의해서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끝. 두 번째 2번 가보자. 얘 일반항 구했니? 마이너스 일단 공통으로 붙어있고 분모의 3 그대로 붙어있고 분자만 고민하면 된다, 그치? 첫 번째부터 5, 6, 7로 증가합니다. 뭐 등차수열입니다 해도 좋고,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뭐야? 그냥 자연수들이네. 그래서 뭐다? n에서부터 출발하되 첫 번째 녀석이 5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져 있으면 된다? 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녀석을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 분자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분모는 뭐예요? 상수 3. 분모는 상수 그대로 있고 분자는 무한대로 갑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야? 상수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근데 앞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그럼 답은 뭐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됐음? 다음. 4번부터 갈게요. 4번은요. 리미트. 분자가 2 그대로. 분모는 뭐야? 등차수열이지. 2n-1.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분모는 어디로 감? 무한대. 분자는 어디로 감?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뭐예요? 0. 됐죠? 자, 근데 3번 같은 녀석을 이제 처음 볼 거예요. 함수에서는 저런 녀석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었습니다. 자, 너네 발산과 진동. 뭔 소리야? 발산과 수렴. 수렴의 정의가 뭐라고 배웠어? 사실 수렴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수렴이 뭐예요? 수렴한다. 하나의, 그렇지.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가는 것. 즉, 하나의 값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무한대로 가는 거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의 한 종류죠. 자, 근데 발산의 정의는 뭐야? 라고 하면은 뭐야? 아니요. 극한값이 없는 거. 맞아요.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발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얘는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종류 중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가거나 의무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배웠죠. 맞죠? 근데 어떤 거? 상수로 다가갈 때 다른 것도 우리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다른 것도 맞는데 수열에서는 이런 게 있나 없나? 없지. 무조건 무한대로만 다가가니까. 두 개가 달라서 안 존재는 없을 거야. 대신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수 때는 안 받지만 미적분에서 만나는 진동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특정 똑같은 값을 항상 왔다 갔다 한다라는 보장은 아니지만 뭐예요? 라고 할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역시 그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역시 진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3번입니다. 3번. 극한값이 뭐예요? 얘기할 수 없죠. 근데 무한대로 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나요? 그것도 아니고 특정 값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뭐다?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 알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발산합니다. 근데 발산 중에서도 진동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진동하는 예시, 발산하는 예시 중에 뭐도 있을 수 있다? 진동한다. 근데 요 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 앞으로 수열도 마찬가지지만 함수도 한 가지 문제 찾을 때 보통 거짓임을 밝힐 때는 뭐 하니? 예시를 많이 찾아주지. 3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또는 정의에서부터 뭔가 말을 해줄 수가 있지만 거짓인 거는 보통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서 뭐를 찾아줘요, 보통? 명제에서 얘기했던 발레를 찾아갑니다. 근데 너희들이 수투 때만 생각을 하면 되게 참처럼 보이는 보기 중에 미적분에서 거짓임이 보이는 예시, 뭐? 진동이라는 녀석을 발레로 꼭 잘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동하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함수만 가지고 예를 들려고 하면 발레를 되게 못 찾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인 것 같은데 싶어서 참 했다가 틀리는 보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투 때 보통 대부분 쌤들이 이거 참거지 문제 정말 많이 틀려 라고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수투가 조금 익숙해져 보면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참거지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왜냐면 발레가 뻔하거든. 근데 미적분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발레를 진짜 못 찾아. 왜? 대부분 아까 했던 얘기. 수열도 결국 함수의 한 예시다 보니까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수열만 너희들이 떠올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발레를 못 찾아서 거짓인데 참이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보기들이 많다고. 발레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그 발레 찾기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진동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그것 때문에 잠깐 3번 보자고 했던 거고, 자, 나머지는 쉽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무슨 느낌이 드냐? 그냥 함수의 극한의 연속이라는 느낌이 드냐? 지금도? 자, 저기 뒤에 8페이지로 갑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바로 풀자. 자, 거기 8페이지에 있는 보기 2번을 볼 건데, 그거 그냥 칠판에서 같이 얘기합시다. 자, 리미트 AN 3으로 간대요. AN의 극한은 뭐래요? 수렴한대요. 리미트 BN도 뭐 한대요? 수렴한대요. 수렴하는 놈들끼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치? 자, 1번 답 뭐예요? 2 빼기 3. 답은? 얘는 답 뭐겠어? 얼마예요? 9 더하기 8이니까 바로 17 나오죠. 자, 얘는 뭐예요? 얼마? 그렇지, 30. 얘는 얼마예요? 뭐야? 얼마? 4분의 7. 자, 왜 이걸 쓸 수 있다? AN과 BN이 뭐 하니까? 수렴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생각보다 잘 틀리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 자, 이거 풀어봅니다. 책이 없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의 an이 극한이 얼마다? 4예요.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an. 자, 풀어보세요. 아마 두 개는 극한값이 존재할 거고 하나는 발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훈이는 좀 이따 6시 수업. 그지? 우리 월수반이지, 너. 자, 됐나요? 얘 답 뭐 나오든. 아직 풀고 있니? 풀어봐. 이거 아마 함수의 극한 배워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학교 쌤들, 학원 쌤들이 다들 강조하시는, 뭐 인강보건 사람들, 인강쌤들도 다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 중에 하나가, 얘를 좀 쉽게 풀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푸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0이죠. 얘는 n 붙였다 생각하면 최고차이 계습이 2고요. 얘는 최고차이 계습이 무한대입니다. 해도 좋아요. 답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서술형에서 감점돼 온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 그래서 요때부터 하는 내용이 수렴하는 극한에서부터 출발하세요. AN 수렴해요, 안 해요? 모릅니다,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모르죠? 모르는데 AN을 아까처럼 예시로 빵 잡아버리면 되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 바로 수렴하는 수열. 요놈 자체로 치환형으로 푸는 게 가장 기본풀이다. 이거는 서술형용 풀이 때문에 써주는 거니까 잘 기억해놓고, 함수역학에도 똑같은 예시 나옵니다. 알았죠? 이거 우리 월수반 그리고 주말반에서 들었던 예시다. 자, 어쨌든 요 녀석의 극한은 그래서 뭐예요? AN이 뭔데요? 이 리미트 떼고 요 두 개를 곱한 걸 BN이라고 잡았으니까 AN은 뭐예요? 2n-1분의 BN입니다. 그 녀석의 리미트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리미트 2n-1분의 n 곱하기 bn이고요.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분의 n 제곱 곱하기 bn이고요. 그러면 an을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만 bn의 극한은 4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녀석의 형태만 가지고 리미트를 구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얘가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니까 4 곱하기 0, 0인 거고, 얘는요, 흰색 부분이 2분의 1로 가죠. 그래서 둘이 곱해서 답은 얼마? 2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위에 답이 있으니까 답은 지우자. 그리고 이 녀석은 뭐예요?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4로 가는 녀석과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곱한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수투 때도 미적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역시 수투 때 워낙 많이 했던 녀석이라 뺄게요. 자, 수투에서 나오는 녀석은 아까 내가 했던 얘가 네 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그리고 0분의 0. 네 개를 다 다루게 돼요.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의 극한은.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수투가 아닌 미적분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 0으로 가는 녀석이 있다 없다? 없어요. 0분의 0 같은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 녀석은 보통 어디서 나오잖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요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분자도 잘 보면은 0으로 가는 인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약분한 다음에 리미트 구하는 건데, 이거는 a로 갈 때고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알았죠? 물론 무한대 곱하기 0은 있기는 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이씨 나오나? 0으로 갈 때를 어떻게 만들어? 어? 2분의 1 n제곱? 뭔 소리야? 2분의 1 n제곱?
아,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다, 얘도. 무한대 곱하기 0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밖에 안 남거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유리화가 될 거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뭐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문제를 똑같이 나누는 건데, 우리는 이미 수투 때 했기 때문에 뭐로 풀면 되겠다? 그냥 계수비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요거 푼다 쳐봐. 자, 성훈 씨, 요거 답 얼마예요? 그렇지. 자, 정음 씨, 얘는 답 뭐예요? 뭐예요? 계수비로 가야 되지. 맞죠? 최고차의 계수비. 최고차는 몇 창? 2창. 근데 분모 2창 있어, 없어? 없으면 뭐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계수비는 0분의 1. 즉 뭐다?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다현아, 얘는 어디야? 얘는 0이죠. 왜요? 최고차항은 2창. 근데 분자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는 0n 제곱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겠지? 2분의 0이니까 0. 됐음? 끝. 표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 동일해서 패스. 그 다음에 요런 녀석 1번 보세요. 뭐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뭐 해야 되겠다? 분자에 있는 식을 뭐 한다? 유리화. 그래서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 제곱해서 뺀 걸로 분자에다 뭘 곱한 거야?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주고 나면 남는 거. 남는 게 뭐예요? 분모 몇 차식? 2차식, 1차식. 분자도 몇 차식? 1차식.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비로만 갑니다. 분모 2차, 자꾸 2차래. 1차항의 개수 뭐랑 뭐예요? 요놈 1이고, 요놈 1이고, 분자는 1이고, 답은 얼마? 2분의 1 하면 되겠지. 자, 지금 3번 같은 건 사실 여기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를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투 때 계속 해오던 거야. 차수가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으면 누가 극한을 지배한다? 높은 놈. 그래서 얘니까 무한대.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의 분모 또한 사실 n제곱이 있는데 n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없는 셈 치고 생각하면 사실은 루트 n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n으로 바라본 거야, 성훈 씨. 뭔 말할?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일단 요 녀석 첫 번째 1번 이거 수투 때 하는 거야. 분자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이 녀석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유리화 해야 된다고 했죠? 유리화는 뭐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래. 루트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하는 거지. 없던 놈을 내가 분자에 곱했으니 분모에도 똑같이 곱한다고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거 계산을 해주면 뭐임? 루트에 있는 거 제곱 n제곱 플러스 n. 루트 밖에 있는 거 둘이 합차 빼자. 마이너스 n제곱. 분모는 뭐예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만 있다. 그치? 여기까지 됐음?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 분자 보니까 어때? n제곱 n제곱은 사라졌다. 그치?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최고차항의 계수비라 그랬어. 분자는 몇 차? 1차. 분모가 1차라는 거 이해됨? 네. 아까 왜 2차와 1차가 함께 쓰여져 있으면은 차수가 낮은 놈은 안 봐도 된다 그랬지? 맞죠? 그래서 얘가 n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최고차항을 보라고. 루트 안에 n제곱이면 이건 뭐랑 똑같아 사실. 그냥 n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1차, 1차, 1차라고 바라보는 거. 그러면 지금 나처럼 굳이 안 지우더라도 뒤에 있는 n은 없는 셈 치고 생각하면 루트 n제곱이니까 얘도 1차라 보이니? 그럼 개수가 뭐야? 앞에 있는 거 1. 얘도 개수는 얼마? 1. 얘도 개수 얼마? 1. 그래서 답은 개수비로 가능하고. 알았죠?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끝.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전부 다 함수의 극한 수투랑 똑같다 보니 더 이상 설명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 대소관계 하기 전에 뭔가 세부적인 유형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 요 녀석은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유형이랑 비슷한 건데 쌤들마다 설명하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요거는 정흠이 지금 나랑 안 하고 와가지고 요거는 한 유형 좀 풀고 가자. 똑같이 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수투도 그러면 너 혼자 있었어? 전쌤이랑 방학에 한 게 아니라? 아 진짜? 대단한데? 자 이거 풀어보세요.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an 마이너스 2bn의 극한이 어디로 가요? 이거하고 정하시죠.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3an 마이너스 2bn 분의 an 마이너스 4bn의 극한값 구하기. 자, 기기. 자, 요 녀석은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설명한 걸로 예를 들자면은 A에는 무한대로 가요. B에는 어디로 가요? 모르죠. 모르는 B에는 사라지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만들게 되는 게 이게 교과서식 풀이다. 솔루션 1. 요 녀석 극한 알죠? 1. 극한을 알고 있는 녀석을 치환을 해주는 데 있잖아.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을 그래서 CN으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뭔 말 알? 성훈씨? 이거는 그냥 요 녀석을 통째로 새로운 수열로 치환하자야. 그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에서 모르는 걸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bn이 뭐다? an-cn이라고 해서 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를 볼 때 앞에 an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bn에 맞췄어야 돼. 그래서 an 마이너스 요 놈의 2배죠? 2an 플러스 뭐야? 빼는 거니까 2배 2cn으로 가져야 돼. 분모는 역시 3an, an에 맞추는 게 아니라 bn을 싹 다 없애는 겁니다. 치환형은. 요 녀석을 그대로 빼기만 하면 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an 플러스 cn이 됐겠지. 됐음? 됐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자.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분모는 2an 플러스 cn. 분자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2cn. 그때 cn의 리미트는 어디다? 어디 갔어? 여기 안 썼네 내가. cn의 리미트는 뭐다? 1이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얘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근데 무한대로 가는 놈들이 있네. 얘네들의 개수비.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 놈을 가지고 답을 써줘야죠. 왜? 얘네는 상수일 뿐이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교과서식. 즉 서운이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자. 어디를 놓쳤을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Bn의 리미트 알아 몰라? 모르는 녀석을 없애고 알고 있는 녀석으로 치환형으로 푸는 거. 알았지?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모범 답안. 아마 성훈이 너가 요거 처리하는 건 틀렸지만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더 빠른 풀이. 저기 주중반 월수반에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했고 주말반은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만 넘어갔어. 뭐냐면 결국 문제 유형 중에 무한대로 가는 놈이 하나가 있고 상수로 가는 놈이 하나 있거든. 그때 내가 뭐 하라고 하냐면 분속볼의 리미트를 만들라 그래요. 무한대로 가는 그 함수를 수열을 분모에 집어넣으라고 하고 상수로 가는 그 수열을 분자에 집어넣으라고 해요. 맞나? 그럼 얘가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 상수. 무한대면 상수 뭐라고 하든 성씨. 그렇지. 근데 요 리미트 자체를 속에서 리미트 속에서 한 번 더 정리해요.
1-2 an분의 bn. 다시 한번 그 극한이 뭐다? 0이다를 써놓고 나면은 따라서 리미트 누구? an분의 bn은 어디로 갈 거다? 2분의 1로 가야만 1 빼기 1은 0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푸는 게 두 번째 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을 an분의 bn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문제를 뭐로 나눈다? an으로 나누는 거야. 알았음?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뭐야? an분의 bn의 리미트는 뭐야? 다시 한번 an분의 an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an분의 bn의 리미트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하고 답을 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답 나오죠? 요게 두 번째 풀이고요. 실제로 문제집들은 요렇게, 학원쌤들은 요렇게 푸는 걸 좀 더 좋아해요. 또 다른 풀이니까 잘 기억해놔요. 다시 한번 속에 있는 수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알았지?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수열 하나랑 상수로 가는 수열 하나가 주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리미트를 하나 만듭니다. 뭐분의 뭐꼴로?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주어진 걸 이용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게 an분의 bn 혹은 bn분의 an의 리미트를 얻게 되거든. 그 녀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풀이 하나 더 있음.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 등비수열 극한은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한 거냐면 대소관계 전에 대소관계를 해야 되네. 11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알았죠? 대소관계는 사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똑같아. 그리고 등비수열은 등비수열만 갖는 좀 독특한 수열의 극한이라서 그거 하나 좀 더 얘기할 게 있고 그거 하고 나면 사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자, 우리 숙제는 저기 뒤에 잠깐만 숙제는 미리 얘기할게. 숙제는 어디로 나갈 거냐면 이게 결국 마플 교과서거든요. 저기 38페이지 봐봐. 거기 보면 단원 종합 문제라는 게 있지. 매 단원마다 단원 종합 문제라고 해서 마플 시너지는 베이직과 노말과 터프가 섞여 있죠. 얘네들은 베이직은 베이직끼리, 노말은 노말끼리, 터프는 터프끼리 묶어놨어. 요 녀석만 숙제로 나옵니다. 단원 종합 문제로만. 알았죠? 베이직, 노말, 터프. 요렇게. 알았음?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수업 중에 내가 다뤄주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뺄 거고요. 알았음? 자, 갈까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데 자, 얘도 사실은 함수의 극한이랑 내용은 똑같아. 대신에 예시 문제들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던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져요. 자, 갑니다. 일단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면은 거기도 뭐 잘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는 an과 bn이라는 수열을 놓고 봤을 때 bn이 더 클 때. 자, 여기 등호가 있는 것도 있을 거야. 거기 책에는. 그거는 뭐 볼 필요가 없어요. an보다 bn이 큰 수열이라고 할 때 an이 만약에 알파로 가고 리미트 bn이 만약에 베타로 갑니다. 그때 그 극한값들끼리 비교하자면 어떻다? 큰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떨 수도 있다. 같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자면은 얘는 n분의 1이라는 수열, 얘는 n분의 2라는 수열. 무조건 2배 한 거니까 크긴 크겠죠. 양수분의 양수고. 근데 극한값들끼리 비교하면 둘 다 0이거든. 같아질 수 있음. 그 얘기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이제 너희들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우는 것. 자, 이거하고 수 때랑 비슷한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수열이라서 어려운 거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뭐예요? an과 bn의 사이에 있는 어떤 c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이고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의 극한을 놓고 봤을 때 둘 다 알파라는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cn의 리미트도 무엇입니까?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함수랑 똑같으니까 bn이 만약에 여기서 놀고 있던 수열이야. 그리고 an이 여기서 놀고 있던 수열이야. 함수의 극한처럼 그래프로 갈게.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다 보면은 an과 bn은 똑같은 어떤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야만 하는 cn은 결국 딸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툭 잘라놓고 봤을 때 샌드위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자,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되게 쉽고요. 기본적인 샌드위치 정리 문제를 보면은, 자, 간다. 요겁니다, 요거. 극한값 찾아보세요. AN의 리미트를 찾아보세요. AN을 보니까 이 수열과 이 수열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맞지? 뭐 등호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 요 녀석의 리미트를 구해볼 거야. 얼마 나와요? 3. 요 녀석의 리미트를 구해볼 거야. 얼마 나와요? 3. 그럼 요 녀석의 리미트도 얼마일 수밖에 없다? 3. 겁나 쉽죠? 자, 이겁니다. 이거는 근데 수열의 극한대랑 함수의 극한대랑 문제가 완전히 동일한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들한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고 갈게. 갑니다. 예시 문제. 쉬운 것부터 하고 갈까? 자, n, an, n 플러스 1.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내가 원하는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우리가 수원에서부터 sn을 뭐라고 정의해왔었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정의를 해왔다, 그치? 자, 저 두 개를 만족하는 상황일 때 리미트 뭘 구해보세요? sn 나누기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해볼래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풀어봐요. 얘까지는 쉬워. 자, 갈게요. 오! 자, 너희들이 이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예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할게. 샌드위치 정리는요, 대놓고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AN, 가운데 녀석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뭐 적당하게 식변형, AN의 리미트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 부등식에서 가운데 뭐를, AN을 남기기 위해서 세 변을 전부 다 뭐로 나눠줘요? N으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리미트 붙여서, 얘의 극한은 2, 얘의 극한은 2니까 얘도 극한은 2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풀이가 샌드위치 정리의 가장 기초 유형. 자, 샌드위치 정리는 부등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상황. 크다 작다만 가지고는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극한값을 구해볼래? 라는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샌드위치 정리로 들어갑니다. 그 부등식을 가지고 샌드위치 정리의 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번에는 이 녀석의 리미트를 구해달라는데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보니까 AN만 나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 n에다가 뭐 넣어요? 1 넣어요. n에다 뭐 넣어요? 2를 넣어요. 뭐야? 그런 식으로 n에다 뭐 넣어요? n을 넣어요. 뭐야 이거?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을 전부 다 뭐예요? 싹 다 더해요. 그럼 좌변은 뭐예요?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수열의 합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죠. 가운데는요, sn이 됐습니다. 요 녀석은요, 2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를 보면은 sn이 아니라 sn 나누기 n제곱이죠. 그래서 세 녀석을 전부 다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도 세 번째도 둘 다 어디로 가니까? 2분의 1로 가니까 답은 2분의 1이겠지. 자, 이 녀석은 뭐다? AN을 이용해서 SN을 구한 다음 샌드위치 정리. 즉, 부등식 자체에서 가운데다가 뭐를 내가 만들고 싶은 수열을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은 SN을 가운데다 만들어주세요니까 AN의 합들을 쓰자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계산형 샌드위치입니다. SN을 구하는 게 하나가 수원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게 하나가 섞이긴 했지만 어쨌든 똑같지. 근데 지금 내가 써주는 두 문제는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잘 한번 풀어봐. 자, 두 문제 풀어줍니다. 아니, 뭐래, 써줄게요. 첫 번째. AN과 CN과 BN이 있어요. 리미트. 자, 계산형은 아닙니다. BN-AN의 리미트를 보면은 0이 돼. 자, 이 두 개를 만족한다. 그때
리미트 Cn은 수렴합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두 번째. 아, 이 녀석은 좀 이따 갈까? 아니다.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AN이 양수고 AN분의 AN 플러스 1은 아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하자. 이거 하나만 하자. 이건 쉽겠다. 이거 하나만 하면 쉽겠다. 자, 요거 풀어봐요. 요거 하고 나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갈게요. 자, 참일까요? 거실까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뭐다?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지, 성훈 씨. 뜯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얘네들도 같은 곳으로 수렴하겠네. 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근데 이거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녀석입니다. 맞죠? 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왜? 뭐 때문에? 둘 다 수렴한다라고 그치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얘가 n 플러스 2의 루트, 얘가 n 플러스 1의 루트, 이런 걸 반대로 들 수 있을 거야. 뺀 다음에 너희가 리미트 구해봐. 0 나와요. 알았죠? 근데 둘 다 발산하기 때문에 CN도 발산하게 될 거야. 무한대로. 알았음? 요런 식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좀 이따 뒤에서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보자. 등비소리 극한이 필요해서 원래 예시 문제 2개 들려다가 뺄게요. 다시 뒤에서 할게요. 자, 어쨌든 너희들한테 지금 아직까지 내가 조금씩 보여는 주고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보다 수열의 극한이 만만하지는 않다는 걸 아직 제대로 겪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알았죠? 함수의 극한보다 수열의 극한이 어려워요. 참거지 때문에. 아까 그 얘기했던 진동 때문에. 알았음? 자, 간다.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계속 가볼게요. 등비수열이면 뭐야? a 곱하기 공비의 n-1꼴에 대한 내용이죠. 맞죠? 자, 갑니다. 예시 첫 번째, 리미트. a는 그냥 1이라 생각하고 단순하게 갈게요. 자, 요 녀석의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두 번째, 리미트 2의 n승의 리미트. 세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에 대한 리미트. 마이너스 2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 아, 팔 아파. 1의 n승. 자, 갑니다. 첫 번째 요 녀석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될까요? 0을 갑니다. 맞아요. 얘는요? 2, 4, 8, 16, 32, 64, 점점점점 어떻게 돼요? 양이 무한대로 커져갑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얘는 0입니다. 자, 부호만 생각하면은 양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 근데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수렴하잖아. 그래서 n을 무한히 거듭함에 따라 처음에는 이랬을지 모르나 점점 절반으로 줄어들고 하면서 부호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 둘 다 0을 향해 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갑니다.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얘가 바로 진동이에요. 맞죠? 왜? 무한대라고 하기에는 그 다음엔 바로 음의 무한대가 나오거든. 맞지? 어때? 값을 거듭함에 따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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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하겠지. 양의 무한대인가요? 아니요. 음의 무한대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진동이라는 발산의 한 종류가 나옵니다. 발산합니다.
알았죠? 성훈씨 알겠음? 네. 그 다음. 자, 마이너스 1의 무한대는 n승의 무한대는 어떻게 되게 해요? 얘는 진동. 누구랑 누구 사이를 진동?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진동. 얘는 1이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진동 또는 발산이야? 아니면은 상속값으로 수렴하는 녀석이야? 당연히 수렴하는 녀석입니다. 자, 요 세 녀석이 왜 수가 나오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잖아. 물론 얘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동형은 참거짓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뭐 발레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필요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 계산형으로 필요한 녀석은 수렴하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너희한테 필요한 내용은 뭐냐면 리미트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등장을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다? 첫 번째.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잘 안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첫째 항이 0이면 계속해서 0이죠. 공비가 0이면. 맞죠? 아, 공비가 0이래.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가 되더라도 무조건 0000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뭐가 또 수렴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공비가 어느 범위? 1보다 작은 양수거나 공비가 어느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거나 또는 공비가 1이거나. 자, 다시 한번.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뺐지만 공비가 0인 것도 당연히 모든 항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극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0도 포함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하며 하나 더 뭐? 1이어도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음? 다시 한번 공비가 어느 범위에 있거나 어느 범위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바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되고요. 배운 사람들은 알죠? 등비 급수로 가면은 여기 하나 1 빠지고 또 외우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의 공비가 1의 등호가 있냐 없냐 둘 다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왜냐면 등비 급수로 가보면은 그때는 공비의 등호를 1쪽의 등호를 뺄 거야.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급수 파트에서 여기 1이 사라질 거라서 지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또는 첫째 항이 0이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요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수렴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계산하시오. 자, 갑니다. 어디로 쭉 넘어가냐면요. 어딨냐? 어딨냐? 더 가야 되나? 있다. 요거지. 아닌데? 기본 성질인데? 있다. 자,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수렴과 발산 조사하시오. 자,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발산하죠. 맞죠? 자, 얘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수렴합니다. 자, 얘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발산하고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진동합니다. 맞죠? 얘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수렴합니다.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죠? 0으로 수렴할 거고요.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맞음? 전부 다 뭐 가지고 대답한 거야? 공비의 범위만 보고 판단한 거야. 뭔가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자, 계속 넘어갈게요. 두 번째,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결국 뭐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 공비의 범위를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다겠지? n-1승이나 n승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공비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풀어주면 되겠고, 공비의 범위가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x의 범위로 바꾸는 건 당신들이 하세요. 얘도 마찬가지 공비의 범위가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하나 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놓고 나서 수렴하기 위한 x의 값 또는 범위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뭐 해주시면 돼요, 너희들은? 그렇지. 얘가 0이 되는 거랑 얘가 어떻게 되는 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전부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x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오는 게 x의 범위 바로 그냥 암산할게요. 뭐야? 1부터 5까지. 그래서 둘이 섞어가지고 이제 and라고 해주면, 또는이라고 해주면 다 되겠지. 알았죠?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면 됩니다. 뭐 외우는 거니까 필요 없겠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너희들이 잘 풀어줘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풀어볼래요? 보기 3번이에요. 다음 수열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요.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극한 값도 찾아보세요. 발산이면 그냥 발산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 자, 기기. 네? 몇 페이지냐고요? 나도 지금 찾고 있었는데. 31페이지. 보기 3번. 얘는 사실 밑에 있는 풀이가 바로 보여야 됩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풀 수 있어야 돼. 자,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보여줄게, 좀 이따가. 보기 3번처럼 분모도 분자도 둘 다 R의 n승꼴, 뭐 예를 들어서 2의 n승꼴, X의 n승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야.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공비라고도 할 수 있고 미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이 문자로 나오는 경우다. X의 n승 혹은 R의 n승.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반드시 시키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범위 나누기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어떻게?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과 1 바깥일 때 또는 절대값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도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도 다 따로 가주세요. 이건 나누는 게 너희들의 역할입니다. 알았죠? 자, 물론 지금은 양수라고 한정지어 놨으니까 범위가 조금은 다르겠지. 그래서 요 문제의 용 범위는 첫 번째, 공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1보다 클 때. 세 번째로는 공비가 1일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이고, 그런 말이 없었다면 요 네 가지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각각에 따라서 뭐를 푸는 거냐면 R의 n승이 어디로 가겠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어때?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지. 근데 그 극한값은 어디로 갈 거예요? 항상 0으로 갈 겁니다. 두 번째, 얘는요. R의 n승은 어디로 가겠죠? 무한대로 가겠죠. 세 번째, 얘는요. 1의 n승이기 때문에 그냥 1일 겁니다. 맞음. 그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주는 거야. 수렴 발산을 조사해보자. 얘를 이용해서 리미트 1 더하기 R의 n승 분의 R의 n승으로 가보자. 자, R의 n승 어디로 간다고 방금? 파란색으로 0. 얘도 어디로 간다고? 0. 그럼 이 녀석 전체의 극한값은 1 더하기 0분의 0. 0이 되겠죠? 두 번째 얘는요. 다시 한번 R의 n승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럼 무한대로 가는 것뿐에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항이 개수 B. 여기서 말하는 최고차항이라는 거는 요 녀석이 극한 지배하니까 극한 지배하는 녀석들의 개수비 얼마야? 1분의 1이니까 얼마? 1. 세 번째로는 그냥 R에다가 1을 넣어주세요입니다. 1 넣어주면 뭐예요? 1 더하기 1의 n승 분의 1의 n승. 둘 다 1, 1로 가니까 분모는 이 분자는 1. 그래서 너희들의 답에는
R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면 0으로 수렴한다. 두 번째, R이 1보다 크다면 1로 수렴한다. R이 1이라면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써줘야 되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완전 생 기초적인 계산형 문제와 이렇게 나뉘는 문제에서 두 종류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중 두 번째 거 먼저 풀어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건 지운다, 이제. 책에 있나? 책 문제 좀 하고 갈까? 자, 일단 다음 장 갔다가 올게요. 자, 개념 익힘. 여기 쪽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자, 요 1번 가볼까? 개념 익힘 1번에 괄호 1번. 3의 n승 플러스 5의 n승분의 2의 n승이라는 녀석의 리미트를 구해봐요.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 봐봐. 잘 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야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세요라는 함수의 극한 문제 만나면 답은 뭐였어? 0이죠. 왜? 이 지금 내가 3이라 쓴 거다. 차수가 높은 놈이 극한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있지 않거나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 b를 가지고 답을 써야 될 거야. 그래서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그거야 아닙니다. 밑이 정해져 있고 지수가 n승이에요. 지수는 똑같은 대신에 밑이 어떤 놈이 극한을 지배하겠어? 당연히 큰 녀석이 극한을 지배합니다. 2의 n승도 증가하고요. 5의 n승도 증가하지만 곱하면 곱할수록 5의 n승이 훨씬 커져가지 않겠니? 그래서 얘는요. 최고차항이 아니라 밑이 큰 녀석들이 개수비로 가서 답은 뭐예요? 1분의 0, 즉 답을 0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푸냐? 아까 그 문제도 아까 이런 문제도 원래는 어떻게 풀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죠. 분모 분자를. 그래서 x 3승으로 나눠서 x분의 1에 더하기 1분의 x 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0으로 가고 얘네들이 0으로 가니까 답은 1 더하기 0분의 0이라서 0이라고 푸는 게 원래 풀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어떤 놈?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게 원래의 풀이기는 해요. 그래주면은 리미트 첫 번째 녀석은 뭐야? 5분의 3의 전체 n승이고 두 번째는 1이고 세 번째 분자는 5분의 2의 전체 n승으로 바뀌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때? 결국 밑이 작은 녀석은 큰 놈으로 나누다 보니 수렴하는 범위로 지워버렸네. 수렴하는 범위로 들어갔고 그 수렴하는 값은 어디로? 0으로 가게 되니까 답은 1 더하기 0분의 0이라고 쓰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밑이 큰 녀석들의 개수비.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2번 문제의 답은 뭐겠어요, 여러분? 보자마자 답이 나오나? 답은 얼마? 땡! 3! 왜? 밑이 작은 녀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밑이 똑같고 큰 녀석 3의 n승의 개수비. 그래서 1분의 요거 플러스 1은 뭐야? 3 곱하기 3의 n승으로 바라보는 거지. 플러스 1은 개수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1분의 3이 답이 되겠다. 맞니? 간시 알겠죠? 자, 하나 더. 그 밑에 요거 하나 더 풀어보자. 확인 유제 40번의 괄호 1번. 답은 얼마? 뭐라고요? 3이죠. 얘는 상수. 얘는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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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밑이 큰 놈의 개수비. 답은 얼마? 3. 알았음? 자, 한 번 더. 요 녀석은요, 그럼 답은? 역시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누구다? A다, B다? B. 맞니? 맞지? 됐지?
여보세요? 맞죠?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b.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니?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그 밑에 41번 가보자. 자, 요 녀석 극한값이 6이래요. a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2분의 3 바로 나오죠? 왜? 3의 n승들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쟤네들의 개수비 몇 분의 몇? 1분의 4a죠. 그래서 4a가 6a는 2분의 3. 뭐 바로 나오지?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계산형 문제입니다. 어때요? 겁나 쉽죠? 자, 요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렴하기 위한, 이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x의 범위 만드는 건 너희들의 몫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원래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냐면, 방금 건너갔는데, 요거. 44번 같은 거. 수렴할 때, 근데 요번엔 앞에 뭔가 이상하게 붙어 있지. 그래서 뭐 하나 추가하고, 마이너스를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또는, 예. x-2 나누기 3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붙이는 거 조심하고 얘가 0인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이 녀석의 x 범위 했는데 얘를 포함한다면 굳이 안 써도 되겠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녀석이라면 반드시 써줘야 되겠다. 그치? 얼마야? 이거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 한 방에 써도 되겠죠? 이렇게. 알았지? 물론 지금은 정수의 개수니까 몇 개? 7개가 되겠네. 알았지? 자, 끝.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쉽죠? 그쵸? 수렴하도록. 등비수열의 극한, 어렵니, 쉽니? 뭐, 로그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건 뭐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원이 문제인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거나 좀 어려워하는 유형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왜 없지? 아, 여기 있구나. 지금 몇 시야? 시간 끝났네. 바로 설명하고 가야겠네. 자, 갑니다. 어디냐면 책 문제 말고 아닌 걸로 가자. 요런 녀석이 있어요. fx라는 함수를 줍니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함수를 정의를 해요. 근데 그 수열의 극한이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x 플러스 1 나누기 x의 n승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다. 자, 원래는 여기서 막 연속 이런 문제로 넘어갑니다. 알았지? 근데 나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게요. 왜? 어차피 연속으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연속성을 판단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너희들은 그래프를 그리라가 풀이라서 나는 지금 문제를 그래프 그리세요로 바꿀게요. 그려보세요. 디기. 자, 아까 내가 여기 문제에서 줬던 그 R의 n승, 정확하게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의 수렴 발산 조사하시오. 기억나지? 그때 내가 R의 n승 뭐 하라 그랬어? 범위 나눠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했지만 우리가 나눴죠. 얘도 똑같아. 얘들아, 만약에 함수 fx가 너네 그리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네 어떻게 그려? 이보다 작을 때, 클 때 너네가 나눠서 따로따로 그리지. 왜? 문제에 따라, 범위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 문제에서 줬으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이 fx는 문제에서 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x의 범위 나누기는 너희들이 하셔야 됩니다. 맞죠?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네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자, 각각의 fx를 찾으러 갈 건데, 자, 파란색은 사실은 원래 쓰는 건 아니에요. 얘는 뭐 할 때? 리미트 x의 n승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갑니다. 맞죠? 두 번째, 리미트 x의 n승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맞아요? 자, x가 1보다 크면은 양의 무한대가 맞지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라면 음의 무한대로 가요. 부호는 원래는 달라요. 근데 좀 이따 볼게. 세 번째 얘는 그냥 1 넣으면 되니까 얘는 생략할게. 자, 간다. 각각의 범위에서 fx를 찾아가 볼 거야. fx를 찾겠다는 얘기는 이제 리미트까지 풀겠다는 얘기죠. 근데 xn승 0으로 가니까 얘는 뭐야? 1 더하기 0. 분모 1이죠. 분제는 뭐예요? 0 더하기 2x 플러스 1. 극한값, 함수값 뭐예요? 2x 플러스 1로 가게 되면서 fx가 완성됐죠. 자, 두 번째 얘 봅니다. fx를 볼 거야 라는 것 자체가 극한을 구해볼 거야. 근데 분모 분자가 xn승이 어디로 갑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무한대 플러스 n의 입장에서 보면 상수.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개수비 얼마? x. 자,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이게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음의 무한대분의 음의 무한대 곱하기 x. 그래서 개수비는 1분의 x 똑같아요. 부호는 분모가 음의 무한대면 분자도 음의 무한대라서 부호는 양수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얘가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범위, 요 녀석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양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지만 개수비로 볼 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 문제 풀 때는 요 파란색 안 쓰는 게 더 안전해요. 알았죠? 이것까지 생각을 하려면 사실 이것도 두 개 나눠야 되잖아. 1보다 큰 양수일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거 안 씁니다. 책에다가는. 어쨌든 극한값이 x인 거는 이해됐음? 세 번째로는 f1이라는 함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1을 넣어주세요. 2분의 4. 함수값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 어때? 몰라요. 분농하죠. 심지어 분모가 어떤 경우도 있어요. 0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극한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함수 중에서 거기가 비어있고 끝나는 함수가 되면 돼요. 안 채워져도 돼요. 함수값이 없는 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다?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범위에서는 2x 플러스 1, 0,1을 지나면서 기울기 2니까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1과 1, 마이너스 1의 바깥 범위에서는 y는 x 따라가면 됩니다.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값 채웁시다. 1일 때는 2.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1에서는 비워두면 돼요. 끝. 요게 fx고요. 이걸 이용해서 연속성을 판단하시오.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 1에서는 불연속이라고 답을 찾는 문제가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래프 그리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지. 알았음? 자, 요 문제 내 요 영상 바로 올려놓을 거거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참고하셔도 좋고요. 오케이? 또는 지금 찍어가서 집에서 필기 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수열의 극한 끝이에요. 어때? 요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되게 이지하니? 함수의 극한보다 특별하게 어렵다는 느낌 드니? 조금 빠르니?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한번 수요일 날까지 한번 싹 풀어와 봐요. 그거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게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은 보통 함수의 극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함수의 극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쉬울 거야. 몇 개만 빼면. 자, 오늘 숙제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수요일 날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휴강인 거 알죠? 학원 자체 방학이라서 그것도 다시 한번 써줄게. 잘 가요.